질문 좀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죠? 예, 예. 네. 그 질문 너무 길게 말고 짧고 진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호수님, 인재상에 대한 정립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인재상 정립을 하셨나요?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재상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는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 한 가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디벨롭을 했습니다, 저희. 그 지금 정호수님께서도 급성장해서 현재 40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원은 모두 몇 명인지요? 글로벌하게 저희가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14명이요. 예. 예. 그 더 이상 확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당장은 그렇고요. 이제 비즈니스 성장하는 그 과정을 좀 보면서 좀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용진님께서 협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자기 부서의 매출과 상관없는 비즈니스라면 일단 비협조적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협업하는 부서 간에 성과 분배가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이제 저희가 회사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상품군이 이제 뭐 본부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매출을 확인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은 아직은 저희는 접하지 못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 개인들의 역량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봉성님, 인재상 중에서 개인의 직무 몰입도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직무 몰입도를 평가하는 이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5년 전에 도입했던 그 툴로 인해서 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좀 알레르기 반응들을 많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뭐 따로 어떤 툴을 통해서 평가하진 않고요. 그 해당 조직장과 이제 인사팀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합니다. 네. 혹시 오프라인도 질문 있으면 뭐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편하게. 네.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평가를 할 때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 평가를 하고 있으면 요즘 예전부터 이슈가 됐던 상대 평가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상대평가에 대한 조직 내 피로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외부 교육을 한번 다녀왔는데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평가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직무 분석과 직무에 맞는 목표를 다 같이 팀원들이 오픈을 해서 공유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들이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겠냐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당장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차츰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도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온라인도 받겠습니다. 그 이상호님, 정규 채용 시 경력직과 신입 비율은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저희가 연간 이제 채용을 한 3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전체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 사원 레벨이 10% 정도를 저희 점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경력이 예전에 많았고요. 다만 이제 3년 전부터는 공채라든가 뭐 신입 채용을 수시로라도 좀 더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력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지식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 이걸 어떻게 이제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부 트레이닝이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키워야 하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기업이라는 것의 어떤 가치가 기업 스스로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을 육성하는 부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3년 전부터는 이제 신입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프라인 질문. 네. 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CD 네트워크스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석세스 예. 팩터를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라클 HCM 클라우드로 바꾸게 되신 큰 뭐 어떤 계기라도 있으신 건지 그리고 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석세스 팩터와 오라클 HCM 클라우드 간의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 이제 각사의 상품이 각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았고 나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의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앞에 상품을 도입할 때 내부적으로 좀 성숙되지 않은 철학, 또 성숙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플랫폼 또 그 인사 철학에 대한 좀 불신이 팽배했었고요. 이거를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게 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라클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 노력을 많이 들였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상품에서 저희가 이제 엑셀로 진행을 하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 인사팀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플랫폼 자체만의 변화이지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평가 방식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직원들과 좀 신뢰를 유지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UI적인 측면인데 과거에 이제 상품은 뭔가 좀 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UI가 굉장히 강했다면 오라클은 조금 더 이제 그 개인의 프로파일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직원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좀 더 내가 개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뭐 적어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연님께서 국내 IT 기업의 매트릭스 조직 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뭐 IT도 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IT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IT 인력들이 이제 좀 많이 스마트하고 또 이제 어그레시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사 내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관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지역적 관점 또는 어떤 기능적인 관점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더 앞에 있는 더 상위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목표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개개인들의 퍼스널리티가 그런 쪽과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리더십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서치 채용하실 때 서치 펌을 이용하시는지요? 이용하시거나 네, 이용하고 이용하신다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시겠지만 이제 경력직 채용을 하려다 보면 서치펌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풀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인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경력직으로 저희가 적당하게 뽑고 싶을 때 예전에 비해서 풀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나 저희가 이제 신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자, 오프라인 질문.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그 인재상과 관련해서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보는 인사이트, 그 해당 영역만 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창의성, 그리고 역량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예. 말씀들 해주셨는데 예. 정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판단하거나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는 측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면접을 볼 때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하거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 문제 푸는 거라든가 실제 이 사람이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과거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었고 그 푸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제 급여는 똑같이 100%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습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면밀히 평가를 해서 좀 저희와 안 맞다 또는 저희가 기대했던 요구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인사팀이 좀 앞장서서 이제 좀 다른 길을 서로가 모색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열님께서 신상 필벌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제 이력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그 커리어 패스라고 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이제 산에서 어떤 이제 정형화된 커리어 패스를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직원들의 그 배치된 부서를 저희가 트래킹하다 보니까, 나름 발견되는 하나의 패스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패스를 기반으로 신입 채용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말단의 뿌리 조직이 되는 곳부터 신입 채용을 진행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5년, 뭐 7년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나름의 저희 내부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른 직무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이제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좀 스페셜한 그런 역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역량들을 저희 인사팀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좀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네, 김영모님,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관의 역량 개발 툴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사실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운데요. 저도 그렇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현업의 촉이라든가 감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균일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직 저희도 이제 막 그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소라님, 인사쟁이가 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만약 신입 인사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티튜드인데요. 이제 애티튜드라고 말하면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 내지는 열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혹시 저랑 인터뷰한 거 영상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아니 뭐 한가셨네. 그 영상도 보실 정도면 오늘 아니,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여기 왜? 대기를 하라고 하셔갖고 예. 보다 아까 영상 보니까, 보니까 제 얼굴만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는데 굉장히 다음부터 샷을 좀 다른 각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오늘 그 좋은 그때도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좋은 답변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그 전화료는 지금 전화료 꽤 쓰셨을 텐데 전화료는 저희가 뭐 나중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